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자, 오늘 저희 두산 피월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라고 좀 보이셨게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거든요. 여기 입장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깔끔하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장중에 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좀 여러가지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을 다 받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3분 허브 리핑 또는 한정판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시황이라든지 재료도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내년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탑3 종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종목 3가지를 선정해 놨습니다. 이것도 리포트 형태로 해갖고 보내드릴 거거든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을 하시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자, 오늘 두산 피월셀이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두산 피월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일단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수소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또 나중에는 더 원자력 쪽으로도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두산 피월센 등 수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강화하면서 두산그룹에 축적된 수소 사업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피월센은 수소 연료전지 발주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한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두산 피월셀 같은 경우는 인산형 연료전지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지만은 한국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개발을 위해서 수소 연료전지 연구 개발 담당하는 전문 회사 두산 H2 이노베이션 설립을 하면서 관련 기술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피월셀에서 이 수소 연료 전지 부분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중공업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이거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두산 중공업을 통해서 원전이라든지 풍력 쪽에 집중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청정 에너지를 갖고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소라는 키워드를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좀 긴 영역으로,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네시스, 현대차가 이 제네시스를 갖고 2025년에 수소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기한으로 두고 연구라든지 개발을 많이 했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 개발을 중단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수소차 관련된 또는 수소 역할을 받고 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음봉이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손을 잡고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갖고 수소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끌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예상을 했던 제네시스 수소차는 전기차 쪽으로 거의 전환이 되면서 전기에 조금 올인을 한다, 그런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 수소라는 부분 개발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천천히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수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수소 연료 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산 피월셀이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 것처럼, 수소라는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뭐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밸류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리기 위해서라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이 수소라는 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수소를 사올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이든 풍력이든 원자력든 상관없이 이런 것들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그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흐름이 와야지 이 수소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꽃을 피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막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돈이 안 될 가능성은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행동이라든지 대기업이 가고자 하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번에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에 대해서 중단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이 수소차 전방에 조금 안 좋은 소식으로 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소라는 차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뭐 중단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냥 차종입니다. 제네시스도 수소차를 만들 거야 라고 했다가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하겠어 라고 연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파급력 또는 장기적으로 안 좋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성 악재로서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넥소라는 차, 그 다음 투싼이라는 차, 수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예상했던 이 정도의 흐름, 이 정도의 성장, 이런 것들을 그 흐름에 맞춰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포기하는 부분이 바로 실적으로 이어질 거고 뭐 적자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전기차 이거 하나만으로 시장을 잡아가기도 힘든데 수소까지 가면서 적자까지 감내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수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악재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은 두산 피어스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다가 오늘 조금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두산 피어스의 개별적인 악재냐, 그거는 아니죠. 수소 전반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슈였습니다. 단기간의 악재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하루 이틀 사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지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이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다시 한번 돌아져 나가는 모습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장이라도 현대차가 뭐 제네시스가 돈이 안 된다, 수소차 만드는 게 돈이 안 된다, 연구하는 게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정부가 여기서 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표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현대차라는 대기업이 수소 경제를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이게 좀 마진이 좋지 않구나 라고 해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키워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는 방법, 아이폰, 그 다음에 갤럭시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구분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벤트가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마지막 이벤트라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해 놨거든요. 천천히 보시고 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 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같이 가셔갖고 내년 2022년은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